안녕하세요. 이어서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체 접근 제어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매체 접근 제어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여기는 임의 접근 프로토콜, 그리고 제어 접근 프로토콜, 채널화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물론 요것도 소개는 하겠지만, 알로하 임의 접근 프로토콜이라 해서 충돌 감시를 합니다. 충돌을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인을 하고 CSMA CD에서는 내가 충돌을 하고도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도 방식을 얘기를 해주고 CSMA C에는 이제 무선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 임의 접근은 가장 초창기 방식이에요. 알로하 방식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전송을 하게 되면은 얘가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전송을 하다 보면은 이 구간에서 충돌이 되고 그냥 폐기가 됩니다. 얘는 뭐 기다리고 회피하고 그런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국이 평등하고 얘는 그냥 폐기가 돼요. 살아남은 건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아, 네. 충돌이 발생되면 폐기가 된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알고리즘을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보면은 여기까지 보이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K는 처음에 0이라고 하고 샌드 프레임을 해요. 보내요. 그리고 기다려요. 네. 2 곱하기 TP만큼. TP는 맥시멈 프로페션 그 최대 전파 시간, 소요 시간의 2배만큼 기다리고 ACK가 리시브 됐니? 리시브 됐으면은 잘 된 거야. 트루면 석세스인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얘가 시도를 해요. 근데 이제 Kmax보다 K가 더 커지면 충돌이 너무 많아 해가지고 어버트 이제 철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도 않아 만약에 이제 Kmax보다는 작아 하면은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 choose R 해서 난수를 골라줘. 랜덤 수를 골라서 그 랜덤 수는 어디다 쓰냐면요. TB 백오프 타임이라 해서 R에다가 그 최대 전파 시간을 곱해요. 곱해가지고 그 시간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수니까 막 바뀌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 기다리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순수 알로하는. 이게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보면은 무선 알로하 네트워크 지국들은 최대 서로 600km 떨어져 있대요. 신호가 3 곱하기 10의 8m/s의 속도로 전파한다면 TP 최대 전파 시간은 이거래요. 이게 계산해보면은 최대 전파 시간은 전파 시간 구하는 게 전송 속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전송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분의 600의 킬로미터니까 곱하기 10의 3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요? 6 곱하기 10의 3이니까 6 곱하기 10의 5잖아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8이면 얘가 3이에요. 10의 3. 그러면은 얘는 이게 10의 3이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미터 마이크로세크니까 EMS인데 얘가 그 K 이게 결국 그 R의 범위가 2K-1 사이의 범위라고 여기 아래 나와 있거든요. 랜덤 넘버가. 그러면은 이 K가 만약에 여기서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2고 결국 R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3 사이의 거를 이제 얘가 지금 뭐 구하려면 백오프 타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R 곱하기 TP 해가지고 얘가 TP인데 가능한 백오프 타임이 뭐냐 그를 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R이 0일 경우에는 0이고 R이 1일 경우에는 2고 R이 2일 경우에는 2 곱하기 2에서 4고 R이 3일 경우에 3 곱하기 2에서 6이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이 백오프 타임은 0, 2, 4 또는 6 미터래. 마이크로세크가 된 중에 하나가 되는 거를 의미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네, 알로하 방식은 이렇고요. 여기서 취약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죠. 충돌이 일어난 순간이 오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2배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 시점에는 얘가 비어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B 이전에 얘가 충돌하기 요 시간에도 비어있으니까 A가 전송을 하게 되면 부딪힐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 이제 취약 시간이에요. 그 범위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보니까 이제 2 곱하기 TP 또는 TFR 프레임 시간 TFR은 Average Transmission Time에서 평균 전송 시간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드는 평균 시간 곱하기 2만큼 이 취약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 시간 동안 최소 이 정도는 내가 살펴봐야 전송을 하고 있어야 네, 충돌하지 않는다 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충돌 시작 시간이 지금 2배가 되고요. 이 시간 동안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 이렇게 겹치지도 않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걸로 아이디어로 이렇게 슬롯을 사용을 하자라는 게 제안이 되었는데 얘도 사실상 충돌이 되긴 하죠. 네. 그래서 충돌이 안 생기게 하겠다. 정말 충돌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 충돌 취약 시간 동안은 보내지 않는 거죠. 네. 네, 근데 얘가 200비트 프레임을 공유하는 200kbps 채널인데 얘가 결국에는 TFR이잖아요. 그죠? TFR이 1ms예요. 그러면 취약 시간은 EMS인데 그러면 EMS가 무슨 말이냐? 얘가 B가 프레임을 전송하고 나서 1마이크로세크만큼 지나기 전에는 전송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네. 근데 2마이크로세크만큼 아닌가요? 책에는 프레임을 전송하기 시작한 이후로 1미터세크 그죠. 마이크로가 아니죠. 1마이크로세크. 마이크로가 아닌데? 1미터세크. 1미터세크. 갑자기 헷갈리죠. 1미터세크. 미터세크? 1미터세크가 이만큼이 1미터세크가 지나기 전에는 전송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2미터세크 미터가 아니고 1마이크로세크죠? 네, 아무튼 네, 이게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네요. 네, 1미터세크, 키로세크, 용어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CSMA는 얘는 보고 있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이제 목적 자체는 충돌을 최소화하겠다. 얘가 여기서 충돌을 할 수 있으니 이제 접근 전에 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B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C에서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냐면 B가 이렇게 가서 처음 비트가 C에 도착할 때 전에 C는
어차피 얘가 지금 뭐 충돌이 될런지 B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니까 C에서는 이 도착하기 전에는 계속 보낼 수 있으니까 보내게 된다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충돌이 일어난다 해도 여기서 이제 와야 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T1에 얘가 전송을 시작하고 T2에 얘가 여기서 아직 그 충돌이 감지되지 않았으니까 얘가 전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해서 결국 둘 다 손상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한 지국에서 전송한 첫 번째 비트가 여기 첫 번째 도착할 때 이 전파 시간이죠. 전파 시간에 얘가 취약 시간이에요. 얘 이만큼을 얘가 몰라가지고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요. 얘가 이걸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만큼이 취약 시간이다. 이고요. 얘가 전파 시간만큼이 취약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속 방식이 있는데 얘는 채널이 휴지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확인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1 지속 방식, B 지속 방식, 1P 지속 방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얘는 바로 확인, 그리고 얘는 이미 시간을 두고 확인. 근데 확인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휴지 상태다. 그럼 전송하고 만약에 그때도 휴지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대기를 한 다음에 또 확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P지속은 확률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근데 확률 P를 가지고 하는데 얘는 이제 비교적 간단하죠. 얘가 1지속, 얘가 B지속이고 얘가 P지속인데 확률을 가지고 지금 채널이 사용 중이니 채널이 바쁘니 true 하면은 계속 확인을 여기 루프를 돌았다가 채널이 사용 중이 아니야. 그러면 내려가서 이 R이라는 난수를 만들어요. 근데 이 R이 0에서 1 사이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확률을 비교해서 확률이 난수인 거죠. 그래서 확률이 P보다 작거나 같니? 하면은 맞아, true면은 이제 얘가 전송을 하는 거고 아니에요. 그러면 wait예요. 이 고정된 시간이에요. 이거는 고정된 시간만큼 wait를 한 다음에 웨이트하고 채널이 다시 바쁘니 확인을 한 다음에 얘가 바빠요. 그러면 이제 백오프를 해요. 백오프를 해서 다시 얘도 나름의 대기 시간이 있겠죠? 백오프 한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얘도 바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는 전송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전송을 가능하면 R을 다시 생성해서 R이랑 비교를 해서 전송을 해주는 거겠죠. 전송할 수 있다고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P지속은 1지속과 B지속의 장점, 충돌을 줄일 수 있겠죠. 난수로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확률 P를 가지고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얘가 기다리다가 다시 회선을 감지한다. Q는 1 빼기 P. 지국은 다음 슬롯까지 기다리다가 회선을 다시 감지한다. 왜 1 빼기 P일까요? 1 빼기 P. 그죠. P가 아닌 것들은 실패니까. 그러니까 P면은 성공. P가 아닌 것 Q를 얘기한 거네요, 그냥. 그럴 거는 안 되는 애들 반대의 경우에는 false인 경우,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CSMA는 그냥 충돌만 감지를 하고 그리고 얘가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를 감지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 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충돌이 감지했을 때 전송을 중단을 한다. 그리고 충돌 발생했음을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각 지국에서는 이 A까지 오고 C까지 와야 얘가 충돌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 프레임의 크기는 얘는 프레임의 마지막 비트 전송을 끝내기 전에 그러니까 프레임의 마지막 비트 전송을 끝내기 전에 얘가 충돌했다는 사실을 얘가 다 여기까지 도착하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단을 하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알게 되면 요 시간 안에 되게 되면 저장한 사본을 폐기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 마지막 애가 전송되기 전에 모르게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전송을 하기 전에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이 이 최대 전파 시간에 곱하기 2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33이면은 여기서 30에서 전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언제 알아야 돼요? 이 전파 시간의 2배. 3이 걸리니까 전파 시간이 여기서는 그러면 6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전파 시간의 2배니까. 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B에서 알겠죠? B에서 알게 되면은 이만큼. 그럼 4 안에 알아야 된다.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배다. 2배만큼 최대 2배 이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전송 시간은 무조건 이 2배 시간 동안은 계속 전송을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2배는 전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전파 시간 2배만큼은 전송을 해야 된다. 문제를 볼까요? 문제는 지금 어느 CSMA CD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10Mbps래요. 대역폭이 주어졌죠? 그리고 최대 전파 시간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최소 프레임의 크기는 뭘까요? 일단은 대역폭과 전파 시간을 알았으니 이 전파 시간의 2배가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최소 프레임의 크기가 전파 시간의 2배. 네, 그러면 전파 지연 시간을 구해야 되죠. 네, 최대 전파 시간은 곱하기 2를 하면 51.2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게 전송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역폭을 곱해줍니다. 최소 프레임의 크기니까. 근데 이게 곱해주는 게 아니고 요 개념을 보면요. 이 대역폭이라는 게 1초에 10Mbps만큼 10메가만큼 전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초에 이만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51.2시간만큼이면은 얼만큼의 전송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X로 하면 그럼 결국 10메가 곱하기 51.2 마이크로세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똑같은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6이니까 없어지고 512비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나누기 8을 하면은 6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전송 프레임 크기는 64바이트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신호는 앞에서는 그냥 감지를 해줬었는데 이 비지속, 일지속, 비지속, 피지속의 방법을 여기 사용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감지를 해준 다음에 이제 얘가 실제 전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충돌 감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얘가 그 지속 방식을 확인을 해주고 얘가 다 전송했어? 아니면 또는 충돌이야? 를 확인을 해주고 만약에 충돌이야 하면은 아니다. 그죠? 다 전송했니? 전송했어. 면은 성공까지 가는데 전송을 done or collision 그러니까 전송을 안 해서 그러면은 transmit and receive 다시 보내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또 확인을 해줘요. collision detect 충돌을 감지했어?
감지 안 했어. false면은 성공적으로 보내진 거고, 만약에 내가 충돌을 감지했어. 그러면은 이 째밍 신호라는 걸 보내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지국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는 그 말을 해주는 짧은 신호를 째밍 신호라고 하고, 얘를 보내준 다음에 K를 이제 플러스를 해줘요. 근데 얘도 이제 플러스를 해주면서 맥스를 최대 뭐 한 15 정도로 하면은 15회 정도의 시도를 하게 되는 거겠죠. 얘가 돌아올 때마다. 그러면 15회 정도로 시도를 했는데도 얘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 그럴 때는 가망이 없다고 보고 이제 어보트를 해주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기다려서 전송을 기회를 보는 거죠. 얘도 지금 TB를 구해줍니다. 랜덤 R을 발생시켜서 웨이트를 해주고 다시 시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속 방식을 선택해주고 확인해주고 쓰게 될 수 있을 때 얘가 전송을 해주고 성공 또는 충돌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CSMA CD였고요. CSMA CA는 이 와이파이 같은 이 무선에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IFS만큼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면은 얘가 여기서 기다렸던 다른 애들이 IF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니까 얘를 기다리면은 IF 시간 끝났다. 이제 다 보내자 하면 짜르륵 다 보내게 되면은 얘가 또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만큼을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만큼을. 근데 이거는 또 달라야 사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대기 시간을 또 해줍니다. 다 다르게 해줍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만약에 처음에는 그냥 한 개 슬롯만큼 그냥 대기 시간을 해주다가 만약에 또 휴지 채널을 발견을 못하게 되면은 2칸으로 늘려주고 2배씩 또 4칸 또 8칸 이렇게 늘려주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CSMAC의 흐름도인데 얘는 송신자 측에서의 흐름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얘는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흐름은 처음에 이제 시간을 조금 많이 기다려줘요. DIFS, 거의 IFS 시간이긴 한데, DIF는 이제 얘의 개념은 디스트리뷰트였나요? 얘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네, 디스트리뷰트 인터프레임 스페이스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주고, 먼저 일단 조금 대기를 해준 다음에, 내가 B로 보낼 거면, 너 ready to send야? request to send예요. 너 나 보내도 돼? 하면은 이 B가 일단 조금 기다려요. 단순 프레임 간격이라고 하는 SIFS 시간만큼 기다린 다음에, 야, 보내도 돼. 나 괜찮아. 지금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CTS clear to send를 보내주는데, B가 이게 나중에 또 그 숨겨진 지국 문제가 일어난 숨겨진 지국 문제네. 이건데 B가 또 여기 다 CTS 신호를 A한테만 딱 보내주면 좋은데 얘한테도 가니까 이제 C가 이 B와의 관계 때문에 일단 D로 보낼 것도 일단 안 보내는 침묵을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SIFS가 여기를 보내주면 클리어 투 샌드면 얘가 받고 SIFS만큼 또 기다려요. 또 기다린 다음에 왜냐면 또 혹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다린 다음에 이제 그 유재서의 데이터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기다린 다음에 SIFS만 기다리고 이제 잘 받았어라는 ACK를 보내주게 된다는 게 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천히 보면은 얘가 처음에 채널 프리하면은 DIF 시간끔 기다려요. 여긴 그냥 IFS로 나와있죠? 기다린 다음에 choose 골라요. 이것도 랜덤 시간만큼 요거 골라주는 거죠. 시간만큼 바로 보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send RTS예요. 리퀘스트를 해요. B에. 그 다음에 set timer예요. 타이머 해줘야죠. 타이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CTS 잘 받았어? 타임아웃 전에 내가 이 타임아웃 요 시간 전에 CTS를 받았니? 받았으면 true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SIFS만큼 기다려. 기다린 다음에 이제 좀 기다린 다음에 또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고 얘도 데이터 보내고 에크 신호를 받을 때까지의 타이머가 필요하죠. 그래서 타이머 셋 해주고 그다음에 에크 신호 잘 왔어. 그러면 여기까지 쭉 잘 왔으면 석세스인데 만약에 못 왔어요. 그럼 폴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이 앞에처럼 K 플러스 1을 해주고 리미트랑 해준 다음에 이 리미트보다 너무 적으면
리미트를 넘어서면 어보트를 해주고 아니었을 땐 다시 시도를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한국어로 여기 써 있는 거고요. 그냥 이 흐름이다. CD, CSMA, CA 과정, CT 과정이다. CA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 네트워크 할당 벡터, 이 NAV라고 하는 거고 얘는 어떤 지국이 전송 정비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지국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NAV 타이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지국이 시스템에 접근하고 RTS 프레임을 전송하고 이 RTS를 받은 지국들은 다른 지국들 얘도 받으면 이 다른 지국들은 NAV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그러면은 연결된 다른 애들한테 RTS가 가겠죠? 여기서는 뭐 B밖에 없겠지만 그럴 때는 NAV를 쓴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언제 써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제국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일단은 얘가 A가 B를 쓰게 해준다면 다른 애들 하면 안 되잖아요. 나 일단 B가 필요한데 B한테 전송해야 되는 얘랑만 이제 필요하잖아요. 얘가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쓰이면 안 되니까 그럴 때 NAV를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쉐이킹 중에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일단 CTS 타임아웃이 돼서 CTS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이럴 땐 재전송 해주긴 하지만 그럴 때는 충돌 발생을 일단 가정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숨겨진 지금 문제는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이 안에서 전송을 하려고 할 때는 A가 RTS를 보내요. B가 A한테 RTS를 보내요. 근데 A가 CTS를 보내면 B에도 가고 C에도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 영향 때문에 C가 D에게 보낼 것이 있어도 일단 침묵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숨겨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 B가 통신하는 동안 이 B의 범위에 들지 않는 C도 얘는 원치 않아도 얘는 사실 A랑 B랑은 거리가 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도 이 A의 CTS 신호 때문에 전송이 억제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CSMA 쉐어 무선 네트워크네요. 얘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A랑 B랑 통신을 하는 동안 CD가 통신이 억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맞아요. 앞에서도 이 RTS가 전송이 되었잖아요. 그죠? RTS가 전송이 되면 받은 지국들은 그냥 NAV를 한다. 이게 NAV를 한다는 것. 얘가 C도 NAV를 하고 나중에 전송을 할 때 이 NAV를 확인을 하겠죠. NAV를 타이머를 점유 시간 정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어 접근. 얘는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 접근 방식은 예약 방식과 폴링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 예약 방식은 지금 요게 하나하나가 작은 이 A, B, C, D의 지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국이죠. 지국인데 내가 4번 지국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약을 해주면 1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은 미니 슬롯이라고 하고 이 미니 슬롯에다가 내가 쓸 거야 하는 거를 예약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1이 134면은 134번이 예약을 한 거죠. 이 지국들이 사용을 예약을 한 거예요. 이게 예약 프레임이고 여기서는 1번이네요. 그리고 폴링 접근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주국이 있고 종국이 있겠죠? 얘가 주국이고 얘가 종국인데 얘가 얘한테 보내면 충돌이 그냥 모두에게 보내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셀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B한테만 이제 전송을 하겠다 하면은 B번한테 딱 찍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얘는 B번이 답을 딱 하는 거고 데이터 에크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폴은 이제 조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혹시 A야, 너 나한테 보낼 거 있니? 라고 물어보면 맞아, 나 있어. 라고 하면 ACK를 보냈겠지만 여기는 NAK네요. 보낼 거 없어네요. 그러면은 얘는 폴 해서 다시 B한테 물어봐요. 야, B야, 너 나한테 혹시 보낼 거 있어? 그랬을 때 B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내고 에크 신호를 보내주면 얘는 이제 충돌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는 거죠. 줄어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큰 방식도 있어요. 토큰은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토큰이 있는 애들만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토큰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토큰을 보내요. 그러면은 야, 1번 너 혹시 보낼 거 있었어? 나 없었어 하면 토큰을 다시 2번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2번도 야, 너 토큰 갖고 있으니까 너 혹시 보낼 거 있어? 전송할 거 있어? 이러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애한테 보내요. 아, 4번 있어? 그러면 있어. 그러면 이제 4번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건데 얘가 결국 토큰이 이제 연결된 순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 토큰이 링형과 같다. 논리적 링을 구성할 수 있다. 링 구조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DMA랑 이 TDMA는 그냥 읽어만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이 공간적인 거죠. 주파수 분할 다중 접근은 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적 주파수를 할당을 하겠다는 거고 얘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간 분할은. 그래서 여기 얘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같이 시간에 따라서 보내겠다는 거죠. 네, 타임슬롯을 할당받아서 타임슬롯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CDMA는 코드 분할 다중 접근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거 보면은 멀티플렉서랑 디멀티플렉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 비트가 0이면은 마이너스 1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얘는 0이라고 하면 실제 보낼 데이터가 이거 마이너스 1이면 실제 보낼 데이터가 0인 거고 플러스 1이면 실제 보낼 데이터가 1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진짜 없으면 0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비트가 0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과 얘를 곱해줘요. 곱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곱해서 여기 써줍니다. 곱한 결과죠. 얘도 비트가 0이니까 마이너스 1, 사일런트니까 0, 비트 1이니까 1 해서 곱한 거 결과 여기, 곱한 거 여기, 곱한 거 여기 이렇게 되고 이 곱한 것들의 그 합이 여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곱한 것들의 합이 결과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디먹스는 얘를 다시 이렇게 분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곱해지는 거죠. 다시 이렇게 곱해지고 결과가 이거고 이것끼리 다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걸 다시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비트 0이 된다. 네,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입니다. 합치는 것과 다시 다중화를 하는 거네요. 디먹스를 해주는 거네요. 네.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습 문제도 풀고 13장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면은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에서 전파 지연은 5마이크로세크고 프레임 전송 시간은 10마이크로세크래요. 그러면은 전파 지연은 요만큼의 시간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비트가 목적지에 도착한 전파 지연 시간만큼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5마이크로세크만큼 걸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트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트는 이제 전송 시간, 요만큼 전송이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그래서 이 5 플러스 10이니까 5 플러스 10이니까 얘는 도착 시간은 15겠지만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딱 10만큼, 전송 시간만큼 걸리고 그리고 이게
그 전송 시간의 2배만큼이 취약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 마이크로세컨드 곱하기 2만큼이 이 프레임 취약 시간입니다. 충돌 취약 시간이죠. 네, 그리고 다음 문제. 얘는 10Mbps 데이터 속도를 가지는 버스 CDMA CD 네트워크에서 프레임의 첫 비트가 전송 지국을 떠나고 20 마이크로세컨드 후에 충돌이 발생한대요. 전송자가 충돌을 감지할 수 있도록 프레임의 길이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이 충돌이 발생하니까 충돌 취약 시간인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전송 시간의 2배, 40 마이크로세컨드니까 네. 그래서 이 대역폭이 지금 10Mbps네요. 그러면 내가 1초에 10Mb를 보낸다는 건데, 내가 지금 40초면은, 40 마이크로세컨드면은 얼만큼의 그 비트가 필요하냐, 비트여야 되냐, 비트가 전송이 되냐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곱해지겠죠? 10메가 곱하기 40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얘는 없어지고 400비트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00비트보다는 커야 얘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작으면은 더 적은 시간에 적은 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400비트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비슷해요. 충돌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는 건데 얘가 거리하고 속도가 나와 있어요. 얘는 거리하고 속도가 나와 있으면 그 전송 시간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파 속도는 이만큼이다. 그러면 전송 시간은 2000 전파 속도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니까 얘가 2 곱하기 10의 8분의 2000이죠. 2000m. 그러면은 얘가 10의 5고 그러니까 10의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10의 마이너스 5니까 얘는 결국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니까 10 마이크로세컨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송 취약 시간은 20 마이크로세컨드예요. 2배니까. 그러면은 네. 맞죠? 20 마이크로세컨드인데 이 10부터 전송을 했으니까 전송 시간이 10부터 20까지 전송 시간이 20은 아닌데 이거 최소 요만큼이 취약 시간이니까 요 안에는 보내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보내고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지국 B가 T1 플러스 B 8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10인데 8은 상관없잖아요. 허용을 하겠죠? 그리고 허용하겠죠. 허용합니다. 얘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내지겠죠, 그냥. 가능한 거. 네. 근데 B가 이때 전송하게 되면 취약 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10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취약 시간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아요. 아니용입니다. 그러면 얘가 위에 거는 8이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를 보내는 건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얘는 지금 문제가 랜에서 유용한 매개 변수 중 하나는 매체의 1m에 적합한 비트의 수래요. 그리고 데이터 속도가 100Mbps고 마이크로세컨드, 네, 미터 퍼 세크입니다. 네, 2 곱하기 10의 8 미터 퍼 세크인 경우를
얘는 뭘 구하는 거죠? 1m에 적합한 비트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전파 속도와 대역폭과 그러면은 얘가 지금 1초에 100메가만큼 가는 건데 이 속도인 경우 그러면은 이 전파 속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죠? 전송 시간을 알 수 있나요? 그쵸? 1m에 필요한 전송 시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미터 퍼 세크니까 1m에 1초에 2세크니까 1초에 10의 8승만큼 가요. 근데 내가 1m만큼 갈 거면은 몇 초가 필요해?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곱하기 8x는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x는 2 곱하기 10의 8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시간이에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가 100mbps면은 1m 가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면은 이만큼 갔을 때 2 곱하기 이만큼 갔을 때 몇 초가 필요하냐.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나오겠죠. 네, 답은 0.5라고 합니다. 계산식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시간, 패드 전파 시간과 전송 시간이 나오네요. 전송 평균 시간. 그리고 A, B의 두 지국을 갖고 있대요. 네, 그리고 두 번이나 실패하고 세 번째 시도 이거 계속 달라진다고 했죠. 근데 R은 랜덤 시간이니까 R은 1과 2라고 계속 가정을 하고 여기서는 그럼 이제 곱해지는 거겠네요. 그죠? 이렇게 네, 1과 2를 가정하고 충돌 신호 전송에 대해서 시간을 무시하라. 그러면 이게 뭐에다 곱하는 거죠? 앞에 CSMA CD를 보면 얘가 R 곱하기 FR이 TB잖아요. FR에 그럼 51.2에 1을 곱하고 그다음 51.2 또 실패했어요. 그럼 2를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될 텐데 그럼 TP는 왜 주어진 거죠? TP는 왜 주어진 걸까요? TP는 쓸 일이 없는데 그죠? TP는 모르겠어요. 쓸 일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 끊어가야 될까요? 얘는 간단하니까 그냥 쭉 갈게요. 14부터 끝까지 하니까 13 요거는 이더넷이에요. 이더넷은 통신 방식을 의미합니다. 얘는 이렇게 된 프레임 형식을 사용하는데 총 64바이트예요. 근데 헤더만 18바이트를 사용해요. 여기 지금 다 더하면. 그래서 64에서 18 빼면 46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최소 46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족해요. 그러면은 패딩이라고 해서 0을 채워줍니다. 근데 최대였을 때는
1500바이트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500을 넘어가면 그냥 끊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1500이면 나머지 18바이트 더해서 최대 바이트는 1518바이트가 되겠죠. 여기 써있어요. 그래서 최소 프레임 길이는 64바이트고 데이터 길이는 46바이트가 최소인데 최대는 1500까지 쓸 수 있으니까 1518바이트가 최대 프레임이고 그 중에 데이터는 1500이다. 네. 그리고 요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라고 하셨고 이 데이터의 최소 길이는 46바이트, 최대 길이는 1500바이트다. 이거는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지국 A에서 D로 보낼 때 충돌이 여기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얘는 충돌이 지금 최근에 쓰는 구조고 충돌이 없어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얘 보면은 네, 그냥 설명은 A가 D에서 전송할 때 얘가 전송하기 전에 충돌을 감지했다면 충돌을 앞에서 전송한 비트가 충돌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충돌이 발생을 안 한다면 얘가 만약에 충돌을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매체 감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충돌이 발생하면은 전송 전에 취소를 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충돌이 됐다 하면은 그 재전송을 하려고 버퍼에 보관을 한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충돌 신호 48비트의 충돌이 됐다는 그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48비트의 신호를 충돌 신호를 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는 표준 이더넷의 효율을 구하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전파 지연을 구하는 방법은 그 전파 지연은 전파 속도분의 그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구할 수 있죠. 2 곱하기 10의 8분의 2500 해서 12.5 마이크로세컨드인데 지연도 구할 수 있잖아요. 대역폭분의 메시지 길이니까 10 메가비피스 분의 10메가분의 요거 512를 해주면 51.2 마이크로세크고 실제 A 값은 전송 지연분의 전파 지연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해주면 0.24라는 값이 나오는데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A 값을 여기서 실제로 사용을 해주는데 이 공식이 1 더하기 6.4 곱하기 A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넣어주면 돼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더넷 표준. 얘는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두 대를 쓰게 된다면 얘가 한 번 보내고 얘가 한 번 보내고 얘가 한 번 보내고 얘가 한 번 보내면은 하나당 10mbps를 쓸 수 있는데도 두 개가 나눠야 되니까 최대 5mbps밖에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그냥 얘를 조금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걸 써서 하나당 10mbps를 쓰겠다 하면 다 내가 할당된 대역폭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브릿지를 예전에는 뭐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했겠죠. 성능이 안 좋게. 근데 브릿지를 사용했을 때도 얘가 가능성은 줄었어요. 충돌 가능성이 이것보다는 줄었어요. 왜냐면 대역폭을 얘는 이 하나의 대역폭을 다 나눠서 쓰는데 얘는 브릿지니까 여기만 나눠서 쓰면은 이제 6이라고 하면은 6mbps면 6분의 1, 6분의 1만큼씩 썼겠죠. 얘는 하나만 10메가를 다 나눠서 썼고 그리고 브릿지가 더 이렇게 더 쪼개질수록 그러니까 범위가 더 작게 쪼개질수록 더 어쨌든 더 많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는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쓴다. 한 도메인을 써서 충돌을 줄였다. 형태입니다. 네. 끝났네요. 13장까지 네, 끝났고 이어서 14, 15, 16, 17까지 한 번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